5주차 강의 영유아 발달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장, 영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출생에서 만 2세까지를 말하며 인생의 주기 중에서 성장과 발달이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것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생아도 성인의 보호와 관심을 불어일으키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상에서 신생아의 영아들의 발달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특징인데요. 신생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출생 당시 신생아의 신체적 크기는 임신하는 동안에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 상태라든지 부모의 체격, 아기의 성별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데요. 평균 키는 남아는 51.4cm, 여아는 50.5cm 정도이고요. 평균 체중은 남아가 3.4kg, 여아는 3.3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 전체 길이의 4분의 1가량이고요. 둘레는 약 33cm 정도이고 가슴 둘레는 약 31cm,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큽니다. 그리고 6개의 천문 중에 대천문은 생후 18개월, 그리고 소천문은 생후 1년 내내 이내에 다치게 되죠. 생후 4개월에는 출생 당시 몸무게의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생후 12개월에는 출생 당시 몸무게의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출생 당시 키의 약 1.5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천문에 대해서 이 그림을 좀 살펴보면 신생아의 두개골에는 6개의 천문, 속구멍이 있는데 바로 피부 아래 단단하고 탄력 있는 얇은 막으로 덮여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6개의 천문 중에서 대천문과 소천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피부는 붉은색을 띠면서 쭈글쭈글하고 몸 전체가 끈적끈적한 그런 태지와 솜털로 덮여 있거든요. 태지는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피부 보호막 구실을 하는데 며칠 지나면 건조해지고 솜털도 자연스러워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신생아 황달은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아기의 피부와 안구가 노랗게 변하는데 이 현상은 간의 미성숙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개는 심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면 간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은 신생아의 심장 박동은 어른보다 빠르고 불규칙하며 속도는 1분에 120에서 160회 정도이고 며칠이 지나면 약간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의 호흡은 일반적으로 얇고 불규칙하며 딱꼭질이나 재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체온은 성인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37.5도씨이고요. 신생아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해서 주변 환경의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춥다고 많이 덮어주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반면 많이 입히지 않으면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출생 후 하루나 이틀 동안은 하루에 4, 5회 정도 퇴변을 배설을 하고 소변은 하루에 18회 정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출생 당시에도 이미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있어서
음식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의 모양이 그 수직이어서 많이 먹으면 토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2~3시간 그 간격으로 하루에 그 7~8회 정도 젖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첫 1~2일에 그 산모에게서 나오는 황갈색의 초유는 태변 배설을 촉진할 뿐 아니라 면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또 먹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반사 행동의 그 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반사 행동은 그 특별한 형태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타고난 자동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을 깜빡이거나 무릎을 살짝 그 맞으면 발을 앞으로 차는 그런 반응이 반사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여러 가지 반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 일부 반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죠. 그리고 모유를 먹는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데 그 도움을 주는 근원 반사라든지 그 빨기 반사는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신생아가 젖을 빨 수 없다면 인간은 단 한 세대도 생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로 반사는 그 모로 반사와 그 잡기 반사 있죠? 잡기 반사는 그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려 있는데 도움을 주고, 또 수영 반사는 우연히 물에 빠진 아기의 물에 떠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 신생아 반사는 생후 6개월경에 사라지는데 반사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깜빡임에는 그 자극에 있는 아기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추거나 머리 가까이에서 손뼉을 치는 자극을 주면 눈꺼풀을 빨리 닫거든요. 그 반응을 하고 그 사라지는 것은 영구적이고 그 기능은 강한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기 반사는 입 주변에 빵을 건드리면 머리를 그 자극을 주는 쪽으로 돌리고요.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시기는 3주 정도 되고 그 젖꼭지를 찾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죠. 딸기 반사는 아기의 입에 손가락을 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손가락을 규칙적으로 빨고요. 4개월 후에는 자발적으로 빨개로 대처가 되고 그 기능은 젖을 빨게 하는 거죠. 이렇게 빨개야 합니다. 그 수영 반사는 물속에 그 아기의 얼굴을 담급니다. 그러면 수영 동작으로 손을 휘젓고 다리를 버둥거려요. 사라지는 시기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요. 기능은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로반사입니다. 그 아기의 등을 수평으로 받친 채 갑자기 머리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갑자기 흡수를 내주면 그 팔과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마치 무엇을 껴안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죠. 6개월 정도는 사라지는 시기고 기능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도록 합니다. 잡기 반사는 아기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의 손가락을 자동적으로 쥐게 되고요. 사라지는 시기가 3~4개월 정도고 기능은 자발적인 찾기를 준비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 강직 방사는 그 등을 그 바닥에 대고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주면 한쪽 팔은 머리가 향하게 하고 있는 그런 방향 앞으로 펴고 다른 팔은 구부리며 마치 펜싱 자세를 취하는 반응을 보이죠. 사라지는 시기는 한 4월 정도, 4개월 정도. 그리고 이 기능은 자발적인 뻗기를 준비시킵니다. 다음에는 걷기 방사인데요. 그 아기의 팔 밑을 잡고 평평한 곳에 된 발이 닿게 하는 자극을 주면 그 걷는 것처럼 발을 그대로 움직이는 반응을 합니다. 사라지는 시기는 체중이 빨리 늘어난 그 영아의 경우 2개월, 가벼운 아기들은 지속되고요. 그 기능은 자발적인 걷기를 준비시킵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그 발가락에서 발 뒤꿈치 쪽으로 발바닥을 건드려주면 발바닥을
부채살처럼 펴고 발을 안으로 벅 비틉니다. 이 사라지는 시기는 8에서 12월 정도이고요.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그 아기들의 그 반응하는 그 반사 내용의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 신생아 상태를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낮과 밤 동안 그 신생아는 5번 정도의 잠이 들고 깨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리고 이제 신생아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생후 4개월이 되면 밤 수면의 양은 성인과 비슷한 8시간 정도가 되고요. 또 1년 반이 되면 한 번 정도 낮잠을 자고요. 또 이제 4, 5세가 되면 낮잠을 자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생아 이런 그 상태를 보면 규칙적인 혹은 NREM 그 수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완전한 수면 상태이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꺼풀은 닫혀있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이완되어 있으며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에요. 이게 이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이고요. 또한 불규칙적 혹은 REM 수면인데요. 그 팔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때때로 꿈틀거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눈꺼풀은 닫혀 있으나 이따금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호흡이 규칙적입니다. 10시간에서 그 9시간 정도이고요. 또한 그 졸린 상태에 보시면 그 상태의 특징을 보면 잠에 빠져 있거나 깨어 있어요. 그리고 신체는 불규칙적 수면보다 덜 활동적이지만 규칙적 수면보다는 활동적이에요. 눈은 떠 있거나 잠겨 있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5시간 응시를 하죠. 그래서 호흡은 고르나 규칙적 수면 때보다 다소 빨라요. 시간은 다양한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깨어 있을 때 비활동적인 각성을 보면 신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외부 자극을 응시하고 있고 호흡은 규칙적입니다. 2-3시간 정도.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과 울음에 대해서 특징은 협응되지 않은 운동활동이 아주 자주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흡은 상당히 비규칙적이고 얼굴은 이완되거나 긴장되고 주름이 또 올 수도 있고요.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다음이 이제 수면 상태입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제가 자, 여기 이제 줄을 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신생아는 하루에 평균 16시간에서 18시간가량 잠을 잡니다. 수면은 2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자, 불규칙 또는 빠른 안구 운동 수면이에요. 자, 이런 내용은 눈이 눈꺼풀 아래로 힐끗 보이고 심장이라든지 혈압, 호흡이 고르지 않을 뿐 아니라 몸도 약간 움직여요. 또한 규칙적 또는 빠르지 않은 안구 운동 수면은요.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 뇌파 활동은 느리고 규칙적입니다. 또한 신생아의 정상적인 수면 행동은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상태의 관찰은 중추 신경계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프루테이지가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울음과 학습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울음은 영아가 양육자에게 음식, 이안,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최초의 의사소통 방법이죠. 아기 울음은 강도가 다양해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즉 아기 울음은 강도, 높낮이, 리듬의 세 요소. 자, 리듬의 세 요소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와 수면 패턴과 같이 영화의 울음은 중추신경계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죠. 뇌가 손상되었거나 태아기나 출생 시 문제가 있었던 아기의 울음은 건강한 아기 울음보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이고 또 지속 기간도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로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두 가지 학습 형태와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신생아 모방 행동은 학습을 위한 강력한 뭐예요? 수단이 됩니다. 수단. 신생아의 반사는 어린 아기에게도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능하게 되죠. 2시간에서 48시간이 된 신생아에게 달콤한 액체를 주기 직전에 뺨을 부드럽게 건드렸더니 아기들은 그 건드리는 자체에 반응하여 빠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 달콤한 액체는 무조건 자극이고 그 빠는 행동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뺨을 건드리는 행동은 중립적인 그런 자극으로 달콤한 액체와 짝지어지면 중립적 자극인 뺨을 그 건드리는 행동으로 빠는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신생아의 행동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행동과 개인차를 평가하는 여러 그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그 검사 도구의 개발로 그 신생아의 개인차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영아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아기 반사라든지 그 상태의 변화라든지 반응의 반응성이라든지 신체 및 그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그런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포함되는 그런 항목은 신생아가 한쪽 귀에 부드럽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신생아가 소리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관찰하고 신생아의 눈앞에서 밝은 색깔의 공을 수평으로 그리고 또 수직으로 움직인 다음 아기의 시선이 공을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것 등이죠. 이런 검사들인 프라젤론 그 학자 박사님이 그 1973년에 그 개발한 신생아 행동평가 척도에서 하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프가 검사인데요. 심장 박동이나 그 호흡, 근육의 긴장 상태, 반사 운동 등의 민감성, 피부색 등 5가지 요소를 출생한 다음 1분 후와 5분 후에 한 번씩 총 2회에 걸쳐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 검사의 기준과 이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점수는 그 0점, 1점, 2점, 그 피부색의 차이점, 심장 박동의 차이점, 반사 행동의 민감성, 근육의 건강 상태라든지 호흡에 대해서 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신체 운동 발달 중에서 신체 발달, 신체 크기인데요. 제가 근육 지방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신체 크기는 영아기 동안 신체 성장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유전인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영양이나 건강 상태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각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2개월에 태어나는 그 태아의 머리 크기가 신체 크기 절반 정도이고 머리 크기는 크게 4분의 1 정도죠. 1세기경에는 5분의 1 정도였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출생 시의 머리 둘레는 가슴 둘레보다 큰데 생후 6개월경에 비슷하거나 1년이 되면 가슴 둘레가 머리 둘레보다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 근육의 지방과 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신체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근육이나 지방, 뼈 발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근육 섬유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후에는 새로운 근육세포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생 시에 신생아의 뼈는 부드럽고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어요. 그리고 이제 영아기는 이미 존재하는 근육 섬유 속에 변화가 생기는데 섬유 조직 속에 있는 수분의 비율이 감소하고 염분과 단백질이 증가하게 되어서 힘이 세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신체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죠. 네, 아까 설명한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자, 다음에는 치아 발달과 뇌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 발달은 대개 생후 6개월부터 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2세 반이면 전이 20개가 모두 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 앞니부터 나기 시작을 해서 아래쪽 앞니부터 나기 시작을 해서 어금니, 승근이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뇌발달인 뇌는 생애 초기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출생 시에는 아기의 두뇌가 500g에도 못 미치지만 2세가 되면 성인의 뇌 무게의 75%까지 발달을 해요. 그리고 출생 초기 몇 달 동안 시냅스의 수가 20배로 늘어나고 또한 1천조, 네, 1천조개 이상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리고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신경 성유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치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치가 나는 순서, 앞니 2개가 이렇게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났고요. 옆에 앞니 9개월에서 13개월, 그 다음에 송곳니 16개월에서 22개월 정도고요. 첫 번째 어금니 1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두 번째 어금니가 제일 늦게 나죠. 25개월에서 33개월 이렇게 나는 순서를 보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뇌 발달에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이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상세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2세, 출생에서 2세까지 이 슈네스의 연결만의 발달을 보세요. 놀랍죠?
자, 출생에서 6개월, 2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연결말이 발달되는 시냅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뇌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두엽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운동빛을 신체 움직임, 두정엽에서 지각, 후두엽에서 시각, 청각빛을 듣기. 자,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운동 발달 순서인데요. 운동 발달인 그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행이 되는데, 운동 발달에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것은 발달의 앞 단계는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두미 법칙은 운동 발달이 머리에서 신체 하부로 진행되는 것, 운동 발달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 바로 두미 법칙이고요. 근말 법칙은 머리, 몸통, 팔 조절은 손과 손가락이 협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숙달된다는 내용이 근말 법칙입니다. 다음에는 대근육 발달입니다. 대근육 운동 발달은 기거나 서고, 걷는 것과 같이 영화가 환경을 탐색하는 행위 조절을 의미합니다. 운동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지만 각 기술을 성취하는 속도에는 뭐라고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근육 발달입니다. 소근육 발달은 손을 뻗고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보다 작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모든 운동 기술 중에 손을 뻗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영화의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예요? 인지 발달이에요. 자, 신생아 시기의 잡기 반사 행동이 3, 4개월 후에 약화가 돼요. 그리고 손바닥을 향해 오므리는 서투른 동작은 척골 잡기로 대체가 됩니다. 생후 1년이 되면 영아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마주보게 하고 잘 협응된 손끝 집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9개월이 되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손끝 집기가 발달이 되고, 신생아에서는 손 뻗기 정도죠. 자, 이러한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과정을 보시면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촉각과 청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는 특히 입 주위, 손바닥, 발바닥 주변을 촉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 손바닥 간지락거리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기 뺨이나 입, 손, 또 혹은 발을 만지면 반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영아기 접촉을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생 시부터 아기는 고통에 매우 뭐라고요? 민감합니다. 자, 촉각. 그래서 신생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경 조직이 발달해서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통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은 초기 신체 성장을 촉진하고 정서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죠. 아기를 안아주거나 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청각인데요. 출생시 영아들은 단순한 음조보다는 소음이나 목소리 같은 복잡한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후 며칠이 된 아기들도 여러 높낮이의 소리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고, 어머니 목소리와 낯선 여자,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생아의 청각 능력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모든 언어의 음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 키워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음악도, 다양한 음악도 들어주고, 동물의 소리도 들어주고, 어머니의 높낮이를 통해서 동화도 들려주고, 약간 청각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시각은 신생아 감각 중에 가장 늦게 발달을 해요, 시각이. 사람 얼굴의 그림을 보여주면 1개월 된 영아는 눈을 주로 얼굴의 윤곽에 고정을 하고 3개월이 되면 윤곽 안의 상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6개월이 되면 거의 성인 수준에 다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빌 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눈 위에 이렇게 모빌을 달아주고 그 모빌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해서 시각이 발달 도울 수 있는 시설 마련해주면 어떨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깊이 지각은 대상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깊이 지각은 주변 환경의 배치를 이해하고 운동활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하다. 영아들이 길게 되었을 때 깊이 지각은 가구에 부딪히거나 의자에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아의 눈 움직임 1개월, 2개월에서 이게 눈 움직임을 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각 그러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림 4-13 시각 절벽 여기 표를 좀 보시면은요 6개월에서 14개월 된 영아를 그 시각 절벽 가운데에 두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부르도록 하였는데 얇은 쪽 명은 쉽게 기어오지만 이렇게 깊은 쪽 면은 다다르자 기기를 멈추고 두려워하였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영아가 기어다니는 무렵 깊고 얕음을 구별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은 떨어질까봐 겁을 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였듯이 내용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패턴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지각은 영아들은 전체보다는 부분을,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선호한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패턴을 좋아하다가 점차 복잡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생후 2개월이 되면 엄마 얼굴을 인지하고 선호하게 되고 생후 3개월이 되면 영아들은 서로 다른 얼굴의 미세한 특징도 구별할 수 있어서 낯선 두 사람이 적당히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러네요. 네. 자, 패턴 지각. 다음에는 미각. 임신 7개월이 되면, 태아 미각이 발달되지만, 7개월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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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이 되
아기들의 미각은 매우 예민해요. 그리고 신생아들의 표정 변화를 통해 짠맛인지, 쓴맛인지, 단맛인지 기본적인 맛을 이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아는 단맛을 좋아하고 생후 4개월이 되면 맹물보다 짠맛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고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유를 먹은 생후 4일쯤 된 신생아는 다른 여성의 모유 냄새보다 자신의 엄마의 모유 냄새를 더 선호한다는 거, 느낀다는 거죠. 자, 미각을. 다음에는 후각입니다. 미각과 함께 어떤 냄새의 선호는 출생 시부터 존재를 하고 좋은 냄새에는 편안한 표정을 짓지만 불쾌할 냄새에는 얼굴을 찡그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아이 신생아들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자, 모자이크 때 증류수를 줬을 때 표정. 단맛, 신맛, 네네, 쓴맛, 표정 보세요. 네, 참 놀랍네요. 신기하네요. 표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젖,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후각에서 엄마 모유 냄새를 더 선호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감각관 지각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감각관 지각 능력이란 시각과 청각 같은 2개 이상의 감각, 양식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아는 이전에 만져보기만 했던 물질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 영아는 시각으로 제시된 정보와 청각으로 제시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러면 다음 장에 그림을 보시면서 젖꼭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영화는 물체가 떨어지면 더 작게 보이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화들이 감각관 지각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그 영화들은 자기들이 빨았던 젖꼭지를 더 오래 쳐다보았다고 해요. 자, 이러한 결과는 입으로만 경험한 것을 그 시각적인 모양과 연결함으로써 감각 간의 그 지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꼭지 실험을 통해서 했다는 그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런 영화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5주차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